네, 미적분 해설하겠습니다. 23번 보면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1 그리고 루트꼴로 나왔으니까 유리하겠네. n제곱 더하기 3n 빼기 n제곱 빼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 아니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2n 하니까 1이겠네. 그죠? 24번 2,2의 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음함수 미분이네. 2x 빼기 얘는 y 프라임 ln x 더하기 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은 빵이겠네요. 근데 x는 2, y는 2제곱 대입하는 그냥 교과서 문제죠. 그냥 2 빼기 y 프라임을 구하는 거고 ln 2면 1이니까 y 프라임 더하기 2죠. x분의 y니까 더하기 1은 0. 따라서 y 프라임은 2 플러스 1이다. 1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계산이죠. 25번도 그냥 계산이네요. g 프라임 3이니까 역함수 미분법에 의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역함수 미분법의 핵심은 그건 그냥 미분이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미분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f가 3이 되는 값을 조사해야겠네. f가 3이 되는 값 딱 봐도 x는 0밖에 없겠네요.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가지겠죠. 그럼 x는 0이 되면 x는 0으로 유일한 거죠. 그럼 따라서 g'3은 역함수 미분에 의해서 f' 빵분의 1이다. 그럼 f'x는 3x 제곱 더하기 2니까 f' 0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2번이겠죠. 26번 뭐 무등비 문제죠. 무등비 문제니까 그냥 이거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한 길이 A1, B1이 2고 B1, A2가 3? B1, A2 3? A1, B1, A2가 3분의 파이? 아니 딱 봐도 얘 코사인 법칙 써서 A1, B, A2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미리 반응을 하고 갑시다. A1, A2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정리하면 4 더하기 9 빼기 6인가요? 7이네 7. 여기 루트 7이겠네. 여기. 근데 우리가 구할 될 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현의 관계를 좀 이용하면 좋겠는데 아니 원주각도 이용하면 좋고 일단 원주각을 이용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리고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이용할 수 없네. 여기서는 A1, B1, B2가 3분의 파인 게 아니라 A1, B1, A2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할 수 없죠. 그러면 딱 봐도 이게 평행인데 A1, B1, A2, B2 그럼 문제에서 확인해보면 이것만 확인해보면 되죠. 평행한이라고 나와있네. A1, B1의 평행한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면 물어볼 거 두 가지밖에 없다. 엇각 아니면 동의각. 엇각 관계에서 여기도 3분의 파이 삼각형 A1, B1, C1과 B1, C1, A2, B2가 정삼각형으로 닮음이겠네. 그럼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네. 그죠? 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파이고 아니 그러면 얘가 완전하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칭이죠. 이 그림에 대해서 항상 평가 문제는 대칭성을 물어본다고 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넓이 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같겠네. S1의 넓이는 2 곱하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버릴 수 있죠. 왜 이 두 배를 했는지 알겠죠? 대칭성 바이 대칭성. 그러니까 두 배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8 그죠? 그러면 잠시만요. 2 곱하기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계산 여기만 다시 하면 여기가 7이니까 S1은 원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였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 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겠네. 루트 3이겠네. S1은.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공비 바로 보이죠. 공비 이거 1이네. 여기서 2로 됐고. 그럼 2에서 1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비는 4분의 1이겠네. 그럼 따라서 4분의 3분의 루트 3에서 2번 이렇게 되겠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도 쓰인 개념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평행선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두 개입니다. 평행선이 나오면 우리가 배운 거 두 개, 동의각 그리고 엇각 같다, 그걸로 푸는 거였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물어봤네요. 수능 때는 코사인, 사인 다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요즘 계속 연합해서 내는 것 같아. 꼭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연합해서 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3,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삼각형의 성질, 네 각이 같고 네 세 변의 길이가 같다. 27번 보면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 급수, 이것이 어떤 것을 수렴한다 보면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원래 수열이 0으로 가되니까 n분의 an이 3으로 가야겠네요. 근데 등차 수열이네. 따라서 an이 3n 플러스 어쩌고, 근데 첫째 항이 4니까 3n 플러스 1이겠네. 수렴하는 무한급수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풀마꼴로 사라지는 거나 아니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거죠. 무한등비급수. 근데 당연히 무한등비급수는 아니고 풀마꼴로 사라지는 꼴이니까 얘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을 좀 정리할까요? 3n, n분의 3n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3n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n의 n 플러스 2분의 3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빼기 n의 3n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n의 n 더하기 2에 3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2 빼기 3n제곱 빼기 7n. 아 뭐야 얘, n의 n 더하기 2 교과서 예제에 나오는 그냥 딱 그 예제 딱 그 자체네.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거는 부분 분수꼴로 고쳐서 풀마꼴 없어지는 걸 만든다, 이거였네. 근데 빼서 두 개 차가 2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땡땡땡. 부분합이 마지막에는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쭉쭉 없어지잖아요. 마지막 거 더한 거, 마지막 거 한 거랑 그 전에 항이 남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남겠네. 이거 많이 풀어봤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부분합 S는 2분의 3으로 가겠네. S 구하라고 했네? 3번이겠네. 그래서 여기서 쓰인 개념 잠깐 보면 간단하지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원래 일반항은 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수렴하는 무한급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무한등비급수죠. 두 번째는 풀마꼴 사라지기. 이 두 가지밖에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이 두 가지고요. 28번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사이즈로 일단 압도하는데 28번은 4점 마지막이죠. 그래도 객관식 마지막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 3차함수 작년부터 그러는데 계속 수투 3차함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함수 gx는 ln 절대값 fx. 근데 사실 이전에도 그랬죠. 가형 나형 시절에도 가형에서 미적분의 모습을 띄지만, 미적분 2, 그때는 미적분 2의 모습을 띄지만 미적분 1, 수학 2 그런 내용들 물어보는 거 많았죠. 그 경향은 뭐 그대로 거의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gx가 fx에 대해서 정의가 됐네. 그러니까 구간을 지금까지는 어떤 x 값을 기점으로 작거나 크거나 그걸
그걸로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는 fx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그 함수값 자체로 그냥 구간을 쪼개버렸죠. 그건 좀 특이한 것 같아. 그럼 바로 가조건을 보면 x가 1이 아니다. 그래? x가 1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잠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어야 돼. 근데 x가 1이 아니야? 근데 이게 gx를 보면 fx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ln 절대가 fx거든요. 그럼 이건 연속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fx가 0이 아니라면 연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fx가 다항함수 연속함수고 lnx도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게 합성된 형태는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죠. ln의 진수값이 0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얘는 간접적으로 조건을 줬네. 가번. 그 말은 f1이 0이라는 얘기네. 근데 그거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fx는 0에 해가 뭘로 유일할 수밖에 없다? x는 1로 유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해석 능력을 물어봤네요. 가에서. 근데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작년 수능 22번도 그렇고 가나다를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신나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나다를 한꺼번에 보고 해야 돼. 항상 그렇게 동일하게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볼 때도. 지금은 가에서 바로 해석이 나왔으니까 간 거지 원래는 가나다를 다 보고 가야 됩니다. 나조건을 보면 x는 2에서 극대래요. 그럼 x는 2는 가조건에 의하면 fx가 0이 아닌 구간에 속하겠죠. 왜냐면 f1이 0일 때만 fx는 0의 유일한 해가 x는 1이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x는 2에 한해서는 x는 2에서의 함수는 대상 함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ln 절대값 fx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절대값 fx 나왔겠어요? 이거 미분하라고 나온 거죠. 극대극소와 미분. 극대극소 나오면 미분할 생각한다.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를 미분해버리면 도함수를 구해버리면 fx분의 f'x죠. 근데 그게 극대래요. x는 2에서. 그 얘기는 얘가 당연히 0이 아니고요. 그 0이 아닌 것만 아니라 부호도 중요하죠. 도함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x는 2에서 극대이기 때문에 f'2는 빵이다. 그러면 이거 약간 22번스럽죠 문제가. 28번부터 약간 이렇게 내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내냐 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죠. 3차 함수. 3차 함수니까 이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이거밖에 낼 수가 없죠. 시험에 거의.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면 시험 문제 낼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 극대극소가 다 존재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3차 함수에서. 근데 가조건을 보면 F1은 0이었는데 F1은 0이 유일해야 돼. 해가. 그러면 일단 가조건을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Y는 X축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아래쪽에. 근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여기서 F'2가 빵인 게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얘가 이거나 또는 얘가 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 극대라고 했어요. 부호 중요하다고. 만약에 if 얘가 이라고 해봅시다. if 얘가 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라는 전제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라는 거죠. 거기서 풀마에서 극대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립하려면 f2 값은 양수해야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부호를 f'x만 따지는 게 아니라 fx분의 f'x의 부호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호가 그대로 fx가 극대일 때 부호가 gx가 극대일 때 부호랑 같으려면 그 전제는 f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 말은 만약에 2가 여기서 극대값을 fx에서 가지려면 x축은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만약에 2가
극소값을 가지려면 x축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 x축이 아래에 있는 거. 왜? fx 값이 양수인 게 자연스럽잖아요. 일단 일종의 귀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실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답원 조건도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거든요. 답원 조건을 보면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gx는 0은 그럼 어쨌든 gx는 1은 안 된다는 거잖아. fx가 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ln 절대값 x가 답원 조건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ln 절대값 fx가 0인 값, 즉 절대값 fx가 1인 값이,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fx가 풀마 1이 세 실근을 가져야죠. 아, 이거 수투스럽잖아. 완전히 그냥 1하고 마이너스를 할 때 두 개 했는데 세 실근 가져. 이거 작년 6월 평가에도 나왔죠. 세 실근 갖는 거, 두 직선에 대해서 합쳐서 세 실근 갖는 거, 작년 6월 22번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1이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겠네. 만약에 1번 케이스라면, 지금 요 1번 x축이 요 아래에 있는 요 케이스라면 y는 1이 둘 중에 또 하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나 조건에서 하나 고려 안 한 게 있죠. 절대값 gx가 x에 의해서 극소라는 얘기예요. 다시 gx는 극대인데 절대값이었더니 극소로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절대값 gx를 그리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겁먹는다고요. n제 같은 거 괜히 많이 풀어봤으면 이런 거 절대값 gx 복잡하게 그리라는 문제들 많이 나올 텐데, 이건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극대라고 했잖아요. x에 의해서. 근데 절대값 씌우면 극소로 변한다. 그 얘기는 g2 값이 0 이하라는 거죠. g2 값이 0 이하라는 겁니다. 다시 g2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g2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g2 값이 양수라면 g2하고 절대값 g2하고 달라질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g2가. 그럼 절대값 씌운다고 이게 극대인 게 절대값 씌워도 극대지.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죠. 그 말은 g2가 0 이하다. 그 얘기는 ln 절대값 f2가 0 이하다. 그 얘기는 f2가 1 이하다. 그 얘기는 f2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러니까 y는 1이 얘가 안 되겠네요. 확정이 됐네. 그러니까 모순이 빨리 나오네요. 얘네 y는 1이. 그리고 얘가 1이었네. 그럼 함수 정해지겠는데? 그럼 끝났는데 문제? 따라서 fx는 2분의 1에, 왜냐면 일단 2분의 1이 최고창이었잖아요. 아까 2분의 1에 x-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왜냐 f1이 0이니까. 그리고 뭐다? f'2가 빵이고 f2가 1이다. 요거 풀면 끝나겠네요. 이 문제는. 미분 f'x는 2분의, 여기까지 모순 없잖아요.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x-1에 2x 더하기 a. 이게 는 0이겠네. 는 0이겠네. 그러면 f'2는 0이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a는 빵이다. 그러면 3a 더하기 b가 빼기 8이겠네요. f2는 1이면 f2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플러스 2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1이에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2구나.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10이겠네요. 따라서 결론, 따라서 fx는 2분의 1에 x-1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겠네. 그래? 구할 게 뭐였죠?
구할 거를 안 봤네. gx의 극소값. 이 해석이 근데 되면 당연히 구할지겠죠. gx의 극소값? 극소값이면 뭐예요? 극소값이면 어차피 이 극값들이 다 x축 위에 있잖아요. 그 gx의 극대 극소는 fx의 극대 극소랑 위치가 똑같겠죠, 당연히. 아, g 이 값은 얼마니? 그럼 f 이 값 구하면 끝나겠네. 아, g 이를 여기로 봤어요. 죄송. 2가 여기가 아니죠? 2는 여기고 이 값은 따로 구해야겠네. 좀 귀찮네 문제가. 그럼 f'x를 구해볼까? f'x는 얼마예요? f'x는 0의 실근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풀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 더하기 x 빼기 1에 2x 빼기 6 곱한 거. 이거 풀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 더하기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6은 빵?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위에다 여기다 갈게요. 얘는 3x제곱 빼기 14x 더하기 16은 빵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2는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2,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x는 3분의 8이구나. 따라서 f 3분의 8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얘는 9분의 64죠. 빼기 16 더하기 10 얘는 6분의 5 곱하기 9분의 10 얘는 5 3 27분의 25 f 3분의 8이 27분의 25니까 ln 붙여야 되죠. 따라서 ln 27분의 25겠는데 어우 졸라 복잡하네 계산이. 5번입니다. 28번부터 좀 빡세네요. 좀 빡셉니다. 이제 작년 28번보다 훨씬 빡세고 거의 30번급 문제가 28번부터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런 건 좀 나중에 푸는 게 좋겠죠. 저 같으면 처음에 이거 안 풀었을 것 같아. 좀 나중에 풀었을 것 같아. 좀 걸리니까. 이 문제 보면 그러니까 모순이 근데 쉽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능 문제에서 모순이 막 여러 번 해야지 나오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모순이 금방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3참수의 개형 무조건 접할 때 아니다. 접할 때를 위주로 가지만 y는 1에서만 접했지 1은 접하지 않았죠. x는 1 이런 거는 x축까지 접하고 이런 걸로 찍으면 안 돼요. 막 3참수 일단은 접하는 거 위주로 생각은 하되 무조건 접하는 게 정답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극대극소와 미분 이 정도 나왔죠. 극대극소와 미분 그리고 ln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진수가 0이 아니면 되겠네요. 그리고 y는 절대값 fx의 개형 자체를 묻진 않았지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극대와 극소가 바뀐대. 그러면 그 말은 그 함수 값은 0 이하겠구나. 금방 추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근 개수가 3이다. 이거 되게 특별한 위치잖아요. 거기서 접할 때 경계가 되는 거였죠. y는 1. 근데 모든 상황이 다 접할 때인 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 x축에 접하진 않았잖아요. 이 문제는 단적으로. 그죠? 29번 3도국이 작년 수능도 여기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기 냈네요. 수능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건 뭐 f랑 g 구하는 거겠죠. 길이가 얘는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그때 이 각 하나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는데 일단 이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반띵해야겠죠.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겠죠. f부터 구합시다. 밑변 높이 구해야 되니까 AH 타겟을 먼저 보는 거예요. AH랑 QH가 타겟이에요. AH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 AH 직접 구하기 힘들어? 전체에서 부분을 빼? 혹시 OH를 빼버리면 될까? 그러겠네요. 그리고 AP가 현이네요. 원에 부채꼴이 원의 일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 원의 일부기 때문에 여기서 현에서 반드시 그어야 될 보조선 극고시작합니다. 수직이등분.
그 얘기는 이 각을 알 수 있겠네. 이 각이 요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였으니까 이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겠죠. 그죠? 그럼 이 각이 2세타네. 2세타. 그래 수직 이등 보니까 이 각 세타네. 얘도 세타네요. 그러니까 닮음인 삼각형이네요. AHP랑 A 여기를 예를 들어 O'이라고 하면 A5'5랑 AHP는 닮음인 삼각형이겠네요. 그죠? 그럼 그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거 이용해서 구하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자 AH 먼저 구합시다. AH는 전체에서 부분을 뺍시다. 1 빼기 5H를 하면 되니까 얘는 1 빼기 5P 코사인 1세타죠. 그죠? 1 빼기 5P 코사인 2세타죠. 1 그죠? 5H는 5P 코사인 2세타니까 1 빼기 5P 코사인 2세타를 하면 AH가 나오겠죠? 1 빼기 코사인 2세타겠네요. AH는. 그죠? 그리고 QH는 AH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AH를 구했기 때문에 얘는 1 빼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 여기가 세타 2세타이기 때문에 각 A, O, P가 OH의 길이는 OP 코사인 2세타죠. 그럼 OP 코사인 2세타니까 그냥 코사인 2세타고 그걸 1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AH. 따라서 F는 2분의 1 곱하기 AH 곱하기 QH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1 빼기 코사인 2세타 1 빼기 코사인 2세타 딱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1 빼기 코사인 세타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갑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 1 빼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F 구했어요. G만 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G. 두 번째 G를 구하려면 일단 각 정보를 알아야겠는데 이게 각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각 자체를 아니까 각 자체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일단 여기가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니까요. 여기가 삼각형 PRS와 관련된 각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삼각형 PRS 관련 각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각을 찾아야죠. 딱 봐도 보이는 게 각 ARP네요. 외곽 정의에 의해서 그 주변각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찾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외곽 정리에 의해서 2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겠네요. 그럼 얘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겠죠. 그럼 왜? 전략을 어떻게 세운다? G세타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당연히 밑변 높이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용합니다. PR, SR,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사인은 예각이나 둔각이나 똑같죠. 그 성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PR의 길이를 구하려면 OR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반대로 PR은 직접 구하기 힘들다면 PR을 직접 구할 수도 있나요? 직접 구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죠. 직접 구하는 게 더 힘들겠죠. 직접 구하려면 삼각형 ARP를 봐야 되는데 그럼 사인 정리를 이용하려고 해도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OR 길이를 구해서 전체 OP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 전략으로 갑시다. 그러면 AR 길이랑 OR 길이만 알면 되겠네. 자, 목표가
OR 길이랑 AR 길이가 되는 거죠. 그 OR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가면 삼각형 AOR을 따로 떼서 보는 거죠. AOR 이렇게 하는데 요 OAR은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고 AOR은 2세타고 그러면 나머지 각도 알죠. 목표가 OR하고 AR이에요. 그러니까 바이 사인 법칙 각 2개 이상 알면 사인 법칙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분의 OR이 OA 길이가 1인 거 알잖아요. 이걸 이용합시다. 그리고 각 ARP의 예각 값이 아까 4분의 파이 더하기 요 값이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였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이걸 이용하는 게 얘는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1이죠. 따라서 OR 길이 근데 오늘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좀 더럽네.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OR 길이는 OR 구했어요. AR은 이번에 사인 법칙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인 2세타 분의 AR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R은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우 힘들다. 다 구했어요 이제. 그러면 왜 OR, AR 구했죠? 전체에서 부분 빼서 구하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타겟은 PR이었어요. 첫 번째 PR은 1 빼기 뭐였다? 5월이었다. 1 빼기 5월 1 빼기 5월 그러면 1 빼기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다.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은 SR은 AS에서 AR 빼는 거 같네. AS에서 AR 뺍니다. AS 뭐 쉽게 구하죠. AS를 먼저 여기서 구하고 갈까요? AS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분의 1이죠. 왜냐면 거기다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를 곱해야 1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주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분의 1 빼기 AR. 아까 AR 구했죠? AR은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G는 2분의 1 PR SR이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PR 1 빼기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 분의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였고 PR SR은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분의 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아이고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F분의 G 뭐 이런 꼴이겠죠. F분의 S 세제곱 곱하기 G예요. 마지막 처리 옆에다가 합시다. 마지막 처리 계산 완료하면 F에 대응되는 거 씁시다.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세타 제곱에 대응해요. 그러면 2세타 1 빼기 코사인 2세타는 어디에 대응되냐? 세타 대신에 2세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2세타 제곱에 대응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세타 제곱 곱하기 2세타 제곱 곱하기 탄젠트 이 값은 1로 가죠. 이거 분해 세타 세제곱 처리가 마지막에 세타 세제곱만 구하면 되고 G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G를 정리해줍시다. G를 정리해주려고 봤더니 얘네가 같으니까 0분의 0꼴이네.
아 1이 되네요. 그냥 이거 빵이 되네. 얘는 계산을 좀 해야겠네. 그리고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는 빵으로 날라가네. 얘는 뭐만 남아요?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1로 되니까 얘는 루트 2만 남네요. 그럼 왼쪽에 얘만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끝나요. 얘만. 그럼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루트 2 곱해주고 곱하기 사인 얘도 날립시다. 얘가 어차피 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4분의 파이죠. 그냥 분모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에서 어우 좁아요.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를 처리해주면 끝나죠. 그럼 2분의 루트 1,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거 빼주면 루트 2분의 1분의 1, 루트 2, 루트 1, 루트 2 하니까 없어지죠 얘가. 아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세타에서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그냥 빼주면 되겠네. 사실 이거 쌌싸 그 공식 알면 쉬운데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인에 덧셈 정리하면 사코 더하기 코사 빼기 사코 마 코사죠. 사코 마이너스 코사 이렇게 되겠네요. 얘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근사하면 되죠. 근사가 아니라 1이고 얘는 무조건. 아 코사인은 어차피 없어지네요. 코사인은 어차피 없어지고 왜냐면 코사인 2분의 세타든 코사인 2분의 3세타든 1로 가니까 그 2분의 루트 2 사인 2분의 3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2 사인 2세타만 남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 묶어주고 2분의 3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라고 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가 세타로 가니까 그 근사 진짜 많이 쓰이죠.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4세타니까 2세타겠네. 루트 2세타네. 아 그냥 세타네요. 그냥 세타. 그냥 세타예요. 그래? 그럼 따라서 세타 세제곱 곱하기 여기에 그냥 세타가 되니까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이네 K가. 따라서 1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50 이렇게 나오죠. 아우 복잡해. 작년 수능도 이 정도 복잡성은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겠다는 거죠. 계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었어. 근데 이거 나 왜 이렇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 별거 아닌데 그냥 계산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쓰인 게 여러 가지 나죠. 가장 중요한 게 현이 나왔을 때 반응이라 수직 이등분 구워서 거기서 직각삼각형 나온다. 두 번째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은 두 가지밖에 못 물어본다. 삼각비냐 피타고라스냐. 여기선 집요하게 삼각비를 물어봤죠. 그리고 각을 조사해야 되는데 특히 외곽 정리 중요하게 쓰였다. 이 문제에서 여기가 알파 베타면 그 외곽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사인의 이각과 사인의 둔각이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쓰였죠. 특별히 뭐 원주각 개념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이 정도.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컨셉 이런 거. 30번은 따로 이건 촬영하기